사실 요즘 저희가 이 보수 유튜버들이 워낙 이제 요즘 이 뭐라고 할까요? 좀 갈라지고 또 이 비판하는 논리가 제가 상식적으로 좀 이 수긍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좀 수긍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뭐 많은 분들께서는 자기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또 구독 취소도 하시고 뭐 등등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참 요즘 많이들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희들한테 많은 또 응원 좀 보내주시면 제가 또 힘 내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호님은 세상 살면서 배신해 본 적이 있으세요? 배신요? 배신이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신이라는 건 이제 믿음을 줬는데 그걸 등을 돌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제가 예를 들어서 현종님과 저와의 관계에 있어서 현종님이 저를 굉장히 우호적으로 대해주고 다방면으로 많은 도움도 주고 뭐 이랬는데 내 자신의 뭐 그 영달을 위해서 뭐 현종님의 뒤통수를 까는 거 이런 게 배신 아닙니까? 그런 게 배신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좀 정치적인 배신, 정치적으로 배신이 뭘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권 여당으로서의 어떤 이 갖춰서 과연 배신한 게 뭘까? 저는 그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뭐 사인관계에 있어서 뭐 배신 이런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이 나오지만 과연 정치적인 배신은 뭘까라는 걸 따져보면 저는 딱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정치적 배신은 뭐냐면 정권을 넘겨주는 게 저는 배신이라고 봅니다. 그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정권을 뽑았고 정부를 뽑았고 대통령을 뽑았는데 이 정부가 잘못해서 만약에 정권을 딴 지금 정권에 넘겨준다? 저는 이게 배신이라고 봐요.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배신입니다. 왜냐? 이 국민들의 어떤 지지자들의 그 정치적 뜻과 의지 이걸 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뜻을 위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저는 정말 정치적으로 보면 정치적인 배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우리가 옛날 뭐 왕조국가 또 봉건 사회에서 어떤 뭐 군신 관계의 어떤 그런 뭐 관계에서 뭐 배신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은 현대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배신은 정말 저는 정치적인 배신인 그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정권을 우리가 국민들이 지지를 해줬는데 정권 교체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사실은 문재인이 배신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 입장에서 볼 때는 민주당 정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신하고 문재인과 사실은 이재명이 배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만약에 정권을 넘겨준다 그러면 그게 정치적 배신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바라본다면 과연 한동훈 지금 후보가 윤 대통령 관계가 서먹하다 그리고 뭐 밥도 안 먹었다 뭐 이런 것들이 과연 배신일까? 저는요 일단 그 윤석열 정신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신대로 원리 원칙대로 따지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게 충성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고자 하는 대한민국 그가 추구하는 가치, 대의 뭐 이런 거에 충성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충성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원희룡 후보의 공격은요, 좀 개인적인 관계가 좀 소원해졌다 해서 그게 뭐 배신의 정치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황당하게 그지없고요. 그리고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약간의 뭐 갈등이 있었던 거는 우리 숨길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이종섭 호주 대사 문제, 황상무 당시 시민사회 수석의 그 사태를 둘러싼 문제, 의대정원 증언하는데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풀 것인가, 뭐 등등. 여러 가지 그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그 명품백 그걸 사과를 어느 타이밍에 어떤 방식으로 할지 뭐 등등. 그걸로 인해서 이견이 있었던 건 맞아요. 근데 쓴소리하고 배신을 그거를 구분을 못하면 그거는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신이라고 하는 거는 윤 대통령의 등에 한동훈이 칼을 꼽음으로써 그래서 정권이 망조로 들어가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이걸 배신이라고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제까지 한동훈이 해왔던 어떤 행위가 윤 대통령의 등에 칼을 꼽는 그런 배신 행위인가 구체적으로 설명도 못하고 있어요. 아니 밥을 안 먹었다 총선 지난 다음에 전화 그거 누가 또 10초짜리라고 폄하한 그거 있잖아요. 그게 처음 있는 거더라. 이게 정상적인 소통이 아닌데
이게 그럼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배신의 근거를 따지는데 참 유치찬란하지 않습니까? 네. 암만 친한 사이더라도요, 부부관계도 뭐 이렇게 좀 냉전이 시작되면은 뭐 어떤 부분은 뭐 한 달도 두 달도 말없이 지내다가 또 풀리면 팍 풀리고 뭐 이런 다 그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아마 여러분들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지지자분들이 사실은 더 현명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정권이 우리가 어떤 연장되기 위해서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고 잘해야 되거든요. 현재 정부도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그거에 대한 또 다음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현 정부가 성공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논쟁을 벌일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니 뭐 대통령실이 하는 거는 다 옳다, 무조건 옳다, 따라라. 이거는 저 윗동네하고도 똑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좀 반대한다고 나빠. 그럼 저거는 저쪽 이재명이 수박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 그럼 우리는 다르잖아요. 네. 뭔가 비판을 통해서 또 견제를 통해 그게 무슨 정말 이 정권을 뭐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저쪽의 비판과 내부의 비판은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뭐 구분 못하는 사람은 바보죠. 자, 그런데 오늘 전혁 전 의원이 본인의 블로그에다가 본인이 이제 이 한동훈을 반대하는 두 가지 이유를 일단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를 찬찬히 읽어봤어요. 우선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가 미성숙하답니다. 총선 때 위성정당 대표까지 맡겠다고 했고 그가 맡은 타이틀만 5개입니다. 유세도 혼자 원톱으로 했습니다. 정치는 집단의 예술입니다. 결코 혼자 레고 조합을 아닙니다. 나홀로 훈의를 하면서 총선 결과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두 번째는 한동훈의 사람들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황당한 사람을 꽂았는지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한동훈의 사사로운 사천이었습니다. 대선 김칫국 마시기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동훈이 조금이라도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공천하지 않았습니다. 총선 중에 이런 말을 했죠. 윤석열 정부 잘못한 건 많지요. 그런데 그게 저하고 상관없지 않나요?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 할 말입니까? 정치는 무한 책임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미성숙하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홍준표하고 똑같네요. 네. 홍준표 전역 똑같고요. 전역 전 의원도요. 저 뭐 의정활동 같이 했지만 그때 뭐 저도 뭐 공천 탈락되고 전역 당시 의원도 공천 탈락됐는데 저는 그 당을 떠나질 않았어요. 네. 근데 전역 의원은 고 박세일 교수가 뭐 국민 생각이라고 하는 네. 새로운 실험을 한 데서 그 당을 만들었는데 거기 비례대표 1번 딱 받아갖고 옮기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우리 같이 좀 뭐 모지랑이들은 그냥 어디 옮길 재주도 없어갖고 그냥 앉아 있는데 전역 의원은 아주 잽싸게 옮기더라. 비례대표 1번 준다니까. 근데 한동훈이 자기 혼자만 다 했다 그러는데 제가 뭐 선거 과정을 쭉 취재를 해봤으니까 알지만 누가 있었나요? 그때 누가 그 하려고 했었나요? 제가 정말 뒷이야기 공개해드리면 한동훈 당시 위원장이 그래도 뭔가 좀 다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근데 도저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나서는 사람이. 더군다나 또 지금 뭐 안철수 위원장 무슨 뭐 원희룡 위원장 뭐 했는데 원희룡 당시 위원장 한 번도 계양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네. 자기 선거 바쁘다고. 나경원 당시 위원장 한 번도 선거 벗어난 적이 없어요. 안철수 위원장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아무리 맡아달라고 그래도 맡아준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은 혼자 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고. 그 감독님 오늘 그 한동훈 위원장이 그때 지금 새 경쟁 후보들 지원 유색한 그 사진들 있잖아요. 그거 한번 좀 올려봐 주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 원희룡 공동선대위원장,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 이 세 사람의 공동선대위원장 그러니까 한동훈 원톱 체제가 아니고 한동훈은 불출마를 했으니까 자유롭게 여기저기 모든 시간을 지원 유세 다닐 수 있지만 그래도 너무 원톱으로만 안 된다 해갖고 다 영역까지도 다 결정을 했거든요. 네. 나경원은 서울 권역을 좀 서울 지역을 맡아달라. 누구예요? 안철수는 경기를 맡아달라. 원희룡은 인천을 맡아달라. 근데 이 세 명의 공동선대위원장이 자기 선거 말고 딴 데 제대로 뭐 지원 유세 나간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고 뭐 한동훈 혼자 다 말아먹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리고 이 팩트가 틀렸어요. 위성정당 대표를 한동훈 위원장이 맡았습니까? 아니죠.
아니 그 아니죠. 당직자가 맡았잖아요. 네. 아니 그 어떻게 정당을 2개 정당을 대표를 맡을 수가 있어요. 그거 위성정당 대표 맡으려면 지금 국민의힘 탈당해야 되는데 그럼 비대위원장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 비대위원장을 그 맡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차피 그 같은 정당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당직자가 탈당을 해서 그쪽에다가 맡았지 않습니까? 팩트까지 그렇게 틀리면 어떡합니까? 아니 한동훈 위원장이 아니 언제 위성정당 비대위원장을 대표를 맡았어요. 네, 맡은 적도 없는데. 맡은 거 그 당직자가 맡은 거죠. 예, 국민의힘 그 사무처의 당직자가 네. 예, 일시적으로 탈당하고 맡은 건데 저거 보세요. 예, 오늘 오죽했으면 그거 보세요. 저 공동선대위원장이라는 분들이 맨날 뭐 한동훈 와달라 그러고 아니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 당신 계양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나경원 후보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 놔놓고 왜 혼자 맡았냐? 왜 원톱이냐? 아니 누가 하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영남에 있는 의원들은 전부 다 올라오지도 않고 거기 전부 다 있고 그 뻔히 사정은 전부 다 알 텐데 당시에 누가 그 대중적 지지도가 지명도가 있는 사람이 누가 그 선거 지원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래 놔놓고 이제 네가 왜 네 혼자 하냐? 갈라서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냐고요. 아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 호불호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좀 비판하더라도 왜 그런지 대통령이 밥 안 먹었다고 그거 가지고 무슨 너는 뒤에 칼 꽂았다 그러는데 대통령은 밥 먹으면 그냥 저거고 안 먹으면 그냥 칼 꽂는 겁니까? 그거야 그 원희룡 후보도 마찬가지죠. 그럼 본인은 대통령 그동안 얼마나 그 원활하게 소통했길래 참 그런 이야기 하는지 저는 조금 이게 비판도 서로 어떤 수위를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더군다나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좌파와 친중 프레임을 자꾸 걸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근데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정말 친중인가 좌파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한번 이걸 글을 봤습니다. 근데 이걸 비교를 딴 사람하고 할 거 없으니까 원희룡 후보하고 한번 해봤어요. 자, 우리 감독님 한번 하나씩 올려주실까요? 이게 뭐냐면 당시에 정문원 의원이 지금 2005년도에 외국인 난민에게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줘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 지방선거 지금 투표권 중국 그 교포들 준 거 있지 않습니까? 13만인가 그래요. 네. 꽤 이게 문제가 되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상호관계가 아니다. 왜 그러냐면 그럼 우리가 중국에 가 있는 우리 교포들은 그쪽에 투표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러면 중국 교포라고 해서 투표권 준 건 말이 안 된다. 근데 그때 투표 이권을 줘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이 정문원 의원 비롯해서 여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대표변환 법률을 원희룡, 권오용, 권오을 안도 의원들 13명이 함께했다라는 게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 정문원 의원은 지금 종로구청장이에요. 네. 네. 그래서 원희룡 의원이 중국인 동포들 투표권 줘야 된다. 예. 자, 근데 한동훈 지금 후보는 당시에 법무장관 할 때 상호주의 없는 외국인의 선거권 주는 거는 이거는 아니다. 그럼요. 그리고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도 외국인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함부로 다 허용하면 안 되고 그럼요. 우리 국민들이 특히 이제 이슬람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거부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가려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그 원희룡 후보가 제주지사 시절인가요? 난민 그때 한번 보시죠.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 그 언론 보도 자료 있죠. 예. 자, 이거는 보십시오. 예멘 난민과 인도적 차원에서 관리가 중요한 공감했다. 이게 예멘 쪽들은요 다 이슬람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슬람 우리가 정부가 겉으로는 그렇게 내지 않지만 한동훈 후보도 제가 듣기로는 이 이슬람 쪽에 있는 나라들은 가급적 이 난민 수용을 안 해야 된다. 이게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이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여러 가지 테러 집단과 연계될 가능성도 있고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어떤 저항감도 있기 네.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게 한동훈 위원장의 후보의 네.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당시에 제주지사 할 때 그때 당시에 왜 난민들 많이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이 정우성 씨 이런 사람들하고 했던 게 바로 이제 지금 원희룡 후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 건가요? 예. 그래서 누가 친중이죠? 네. 예, 누가 친중인지요? 여기서 딱 드러나잖아요. 자, 그리고 네. 또 하나 감독님 있죠? 국가보안법 관련된 네. 개정 문제입니다. 자, 한동훈 후보는 예전에 북한은 주적이고 자유민주 수호를 위해서 국가보안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근데 원희룡 후보는요 예전에 국가보안법에 찬양 고무죄, 네. 그다음에 이제 불고지죄, 예. 이건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화끈하게 네, 화끈하게 뜯어 떨어진다. 고치자.
그걸 본인이 국가보안법.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2001년도인가요? 2004년도. 4년도인가요? 예. 네. 그때 본인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바 있어요. 화끈하게 뜯어오치자. 네. 예.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보안법 고쳐야 됩니까? 그 누가 좌파죠? 저는요, 국가보안법 화끈하게 뜯어오치자. 국가보안법의 불고지죄나 찬양고무 사실은요 지금 간첩들이 이 지금 국가보안법이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그럼요. 근데 이것마저 없으면 우리가 간첩을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요. 예? 간첩을 잡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보안법은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 이게 마지막 보루예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찬양고무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간첩들 조사해서 구속하는 것도 무진장 어렵고 재판하는 것도 무진장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마저 없으면 항상 민주당 쪽이 좌파 쪽이 주구장창 이야기한 게 뭐냐면 불고지죄하고 찬양고무죄 없애라는 거예요. 이거 없애버리면 이거 간첩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요 원희룡 지사 또 제주지사 시절에 무소속으로 당선된 거 아니에요 그때. 네. 그래놓고 그때 뭐 민주당 갈 수도 있다. 도민이 네. 원하면 민주당 입당도 열려 있다. 저랬던 분이에요, 저랬던 분. 아니 저희가 뭐 이게 원희룡 후보의 어떤 뭐 비판을 일부러 만들어낸 게 아니라 지금 객관적인 당시에 드러났던 이걸 과거를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80점이래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60점이 꽈락인데 낙제점인데 80점이면 잘 점수 후하게 줬잖아요. 그랬더니 또 그 당시 그 양산 착장수가 말이죠. 원희룡 지사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장군멍군했네요. 예. 참 이런 것들이 보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원희룡 지금 후보가 과연 한동훈 후보를 좌파야 친중이야 지금 사실은 다른 뭐 이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지금 한동훈 후보를 비판하는 주요 근거가 사실 뭐 무슨 외모와 관련된 뭐 머리를 무슨 뭐 가발이라는 둥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비판하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무슨 뭐 이 좌파다 뭐 친중이다라고 비판하는데 지금 저희도 보여드렸잖아요. 네. 지금 과거 관련된 거 보였는데 누가 친중입니까? 네. 누가 좌파예요? 그럼 좌파의 기준이 뭐죠? 좌파의 기준으로 대통령 밥 안 먹으면 좌파인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객관적으로 이런 문제를 비판하자는 건데 아니 요즘 뭐 아니 한동훈 위원장은 그게 저 가발이 아닌데 자꾸 비판하는데 아니 뭐 머리 좀 빠진 분 어떻습니까? 그건 뭐 사람이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잘못인가요? 아니 가발 쓴 사람은 정치하면 안 돼요? 아니 대머리 있는 분들은 정치하면 안 돼요? 아니 그런 식으로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외모로 비하면 그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렇죠. 너무 수준이 낮아요. 네? 예? 네. 그러면 저쪽 저 개딸들하고 이게 저쪽 민주당 패거리들하고 도대체 차이 나는 점이 뭔가요? 우리가 어떻게 비판합니까 거기를? 이거 당신들도 똑같잖아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좀 더 수준이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그냥 수박 그냥 프레임을 씌워서 그냥 비판하고 때리고 뭐 그런 거 하고 지금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좀 전에 읽어드렸듯이 전혁 의원이 뭐 반대 나는 대단한 이유가 있는 줄 알았어요. 뭐 저렇게 매일 반대하시길래 뭔가 대단한 논리적 이유가 알았는데 혼자 했지 않냐. 뭐 아직 미숙하다? 아니 나이 50 먹은 사람한테 미숙하다 그러면 뭐 도대체 그러면 지금 뭐 20대예요 지금? 10대예요 한동훈 저 후보가? 이게 이제 일부 뭐 자통장 계열의 좀 유튜버들이 좀 평정심을 잃고 또 사실 파악 능력이 좀 떨어져 갖고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막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예, 최근에 보니까 이제 엊그저께 민주당의 코판대하고 조국당의 황운하가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7월 17일 전에 통과시키겠다. 네. 뭐 합의를 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한 자통당 계열의 한 유튜버가요. 그 소식이 나오자마자 한동훈이 이 서류를 저기 어디다가 다 파쇄하고 있고 다 불지르고 네. 있고 다 없애고 있다. 뭐 이런 거를 하는데 네. 근데 지금 그런 말도 안 되는 거를 홍준표 시장이 뭐 한동훈 너는 까불지 말고 뭐 저 특검이나 받을 준비해라 그런 얘기를 하지 않나. 그래도 네. 뭐 전직이지만 저 전혁 의원 같은 분이 저렇게 얘기를 하진 않나. 그걸 또 원희룡 후보가 그런데 좀 이렇게 기대가면서 그런 힘을 좀 빌어서 좀 한동훈 까보려고 그러지 않나. 참 유치찬란합니다. 아니 뭐 갑작스럽게 뭐 대통령이 키워줘서 비대위원 됐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지난 2년 동안 그 정말 험악한 법사위와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 다 두 눈으로 보셨지 않습니까?
저 이 무지막지한 저 이 이재명 세력과 직접적으로 부딪혀서 싸웠던 사람들, 그걸 통해서 국민들이 그 부당함들을 느꼈던 거, 저 최강욱 뭐 저 그런 저 이 쓸데없는 이야기하는 애들 다 그냥 박살내고 했던 거, 그게 키웠는데 그게 그냥 뭐 대통령이 키워줘서 그렇나요? 그럼 왜 그럼 지금 저 박성재 왜 법무장관은 그거 못하죠? 네. 박성재 법무장관도 그거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못한가요? 네. 왜 그러면 본인들은 저 국토부 장관 할 때 왜 그걸 못했나요? 아니 그런 거 다 지금 반아놓고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갖다 키워줬기 때문에 뭐 어쩌다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논쟁에 이게 뭐 어떤 가치를 부여하기 전에 우선 어떤 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려면 좀 더 명확한 논리와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좀 저는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너무 지금 좀 이해하기 어려운 걸로 비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저도 뭐 그 마찬가지입니다만 원희룡 후보를 아껴왔던 많은 분들이 굉장히 그 우려하고 있는 게, 평상시에 원희룡답지가 않다, 그때 우리가 알아왔던 원희룡이 아니다,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수준의 그 정치적 비난, 이거를 뭐 하루가 멀다고 하루에도 여러 차례 자꾸만 하고 그러는데, 과연 이게 본인에게 득이 되는 일인지. 그러다 보니까 이 네거티브에 몰두하다 보면요, 자기 때리기만 합니까? 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으니까 이제 얻어맞을 날도 곧 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아까 원희룡의 그 과거 정치 행적, 저걸 뭐 보여주고 싶어서 보여줍니까? 부당한 정치 공세를 하니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왜? 네. 팩트 체크 차원에서 저런 거를 확인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좀 더 나아가도 보면요, 뭐 많아요. 뭐 사법연수원 시절에 뭘 했다는 등, 뭐 길거리에서 뭘 하고 뭘 했다는 등 별의별 얘기가 다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저런 게 뭐 굳이 뭐 우리가 다 드러내지 않더라도 거야 뭐 젊을 때 실수할 수도 있는 거 하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행동의 실수와 그 다음에 어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 어떤 사상적 또 어떤 이념적인 어떤 정책적인 어떤 이런 것 자체는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부분 관련해서 어떤 상대방을 비판할 때 나는 그게 아닌데 너는 그렇다라고 이제 진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본인이 예전에 했던 이야기와 지금의 이야기, 이게 상황이 다르니까. 저는 또 이번에 보면 뭐 저는 항상 경험하는 문제지만, 참 정치인이 보면요, 서로 막 좋다고 뭐 어떤 악수하고, 저는 아마 좀 보십시오. 나중에 이제 뭐 홍준표 씨하고 나경원 뭐 원희룡 막 하이 좋다고 그러고 뭐 서로 악수하고 가잖아요. 네. 좀 이따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내년 한번 돼 보십시오. 아마 서로 물고 뜯고 난리가 아닐 겁니다. 항상 저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저 보실 때 저걸 생쇼라 보지 어떻게 진정성 있는 거라 보겠어요. 참 그렇게 필요할 때는 사람을 데리고 와갖고 그렇게 하다가 뭐 조금 자기하고 안 맞는다고 그렇게 그냥 완전히 사람을 죽일 듯이 저렇게 비판을 해버리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야, 보수 진영이라는 사람들이 저 수준 자체가 저거밖에 안 되나? 아니 하려면 정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비전, 이런 거 가지고 한번 싸워보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럼요. 네? 네. 그러면 뭐 저희들도 사실은 뭐 그 부분을 소개하고 하면 국민들이 역시 품격이 달라, 저쪽 동네하고는 달라, 이런 건 느끼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가요, 그 2021년 그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어찌 보면 패자였지만, 거기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됐지만, 패자였지만 굉장히 젖잘싸 의미 있는 패배를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그 진가를 뭐 평가받은 그런 거거든요. 그때도 네. 가장 뭐 네거티브 이런 거 안 하면서요, 정책 논쟁,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수준 높게 했어요. 그래서 야, 원희룡의 재발견이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렇죠. 저도 그 말을요 굉장히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했습니다. 원희룡의 재발견이다. 그래서 다른 그 홍준표, 유승민과는 달리 어떤 그 승자인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어떤 감정적 찌꺼기 남기지 않고 흔쾌하게 승복하고 윤석열 선대위 들어가서 정책총괄본부장을 해서 또 대선 승리에 기여하고, 요즘 뭐 자기 창륜이다, 뭐 그런 뭐 말은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네. 그러고 나서 국토부 장관으로 가서 사실 그 윤석열 정부 일기 내각에 있어서 한동훈과 그 원희룡과 한동훈이 사실상 그 제일 국민들에게 인상을 준 네. 인상적인 국무위원 활동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러면 그때보다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이번에 나왔어야 되는데, 네. 어떻게 그냥
그냥 백도로 했는지 그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희룡 좀 요새 이상해졌다 하는 얘기들 그래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 어떤 뭐 대표가 되기 위해서 서로 다툼을 벌이고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저는 조금 우려하는 게 이게 이제 누가 이기더라도 참 회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솔직히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요까지 정도만 하고 정말 지금부터라도 후보들 간에 어떤 이런 식의 어떤 서로 낙인 찍기 뭐 이런 것들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동안 왜 그럼 좌파하고 그렇게 손잡고 그냥 선거 때 지원해달라고 그냥 손들고 그냥 난리를 쳤어요. 좌파인데. 예? 뭐 그건 자기 모순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와서 알았습니까? 좌파인 줄? 아니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무슨 뭐 등에 칼 꼽는다 이야기하는데 진짜 등에 칼 꼽는 사람은요. 진짜 정권 교체 나중에 정권을 갖다 빼앗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거 안 하려면 지금 어떻게 될 것인지 무조건 대통령은 다 옳고 다 잘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20% 10% 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뭔가 이 소리를 듣고 비판하고 대통령도 그 부분을 인정하신 부분 아닙니까? 본인도 이제 정치를 하겠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보시기에는 아직까지 변화된 게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지지율이 그렇게 정체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과연 그럼 옳다고 할 수가 있나요? 그게 그냥 망고 그냥 그렇게 가면 다 가다가 그냥 다 죽는 거죠 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개혁을 하고 변화를 하고 좀 더 변화를 해야지만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그래야지만이 다음에 지방선거 이기고 대선 이길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좀 더 냉정하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